사회복지 실천 세미나 2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도 이미 공지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가 9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9월 7일 화요일 수업은 우리가 OT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9월 14일 수업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간 수업은 우리가 일주일에 학부와 달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이제 심화반 수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부 때처럼 1, 2학년 때처럼 75분씩 두 번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 3시간을 한 번에 이제 연급부 다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교부 이 지침에 의하면은 20분에서 뭐 한 2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이제 3개를 업로드하라 이렇게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70분, 75분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과에서 지금 이제 교수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40분에 가까운 수업 영상짜리가 아마 2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는 되는 수업이, 왜냐하면은 25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앞뒤 인트로 부분을 빼고 나면은 실제 수업 하려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정성란 교수님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5분에서 한 40분 되는 수업이 2개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도 35분, 40분 해도 시간이 한 75분, 80분 되거든요. 수업 시간은 똑같아요. 대신에 앞에 소론 부분 이런 걸 빼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2개가 업로드 됩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수업 자료는 제가 올려드렸나요? 제가 일단 아직 안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수업 영상을 일단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요. 한글 파일로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PPT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그 수업 내용은 추후에 우리가 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를 제일 먼저 하면 제일 좋은데, 분명히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버리면은 학습 효과는 분명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대면 수업 28일날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7일 OT 수업 시간에 공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1일 우리가 화요일 수업은 3주차 수업은 추석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8일날 오시기 전까지 4주차 수업에 학교에 오시기 전까지 지금 14일날 21일날 하는 2주차 3주차 수업을 다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동영상이 2개씩 총 4개의 동영상을 다 수강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하시는데 아마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수업 내용을 보실 때 먼저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의 세미나, 결국 실천론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실천론이라는 수업을 이미 수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많이 이제 뭐 잊어버렸고 그리고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먼저 저장해 놓으시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씩 개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그러한 이제 개념에서 너무 기본적인 그러한 이론을 막 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이라면은 조금 더 이 폭넓은 개념에서 실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면은 수업이 참 재미있을 텐데, 또 뭐 상황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시간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너무 빨리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가면은
자,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실천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실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문화대학교가 학교를 설립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에 토대로 해서 각 학과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전체적인 큰 개념 안에서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천과 뭐 또 구체적으로 조사론과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개입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정립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학부 1, 2학년 때 심화반 오기 전에 이미 배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사회복지를 듣는 모든 과목에서 웬만큼 다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장 사회복지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회복지는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미 나오면은 그것을 보면은 들어봤는 거 저거는 무슨 말인지 뭐 예전에 한번 많이 학습되었다라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서 자 보세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는 결국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는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무역 10위권에 들고 있어요. 내년 우리나라가 예산이요 슈퍼 예산을 잡고 있어요. 물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5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1년 이제 국가 예산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요,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많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금 시대에 굶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말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보릿고개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이 금방 끝나는 그 시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밥 굶는 사람은 지극히 이 부악 하는 차 지금 소리 들었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쵸?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 문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저 정도 크게 났다는 건요. 더구나 우리 연구소가 앞에가 그 이면도로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달리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보면요. 무슨 말 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는 그런 1950년대 초중반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었던 60년대 이때는요 밥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 50년대 중후반에는 이런 말 좀 맞으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60년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되어가지고 1953년도 7월 28일인가? 그때 끝난 게 아니죠. 휴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토가 다 피폐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나마 있던 경제시설들은 다 파괴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밥 굶는 것이 어쩌면 일상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것이 어쩌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력이 낮은 거는 그 당시는 그것이 정상이었어요. 어찌 보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비교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밥을 못 먹어서 계속 굶고 있다. 이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도와줍니다. 자녀가 학교 방학 때 결식아동들이 학교 방학 때는 급식을 못 먹으니까 배고파서 끼니를 계속 거르고 있다. 그러면요 급식 방학 때 주말에 이럴 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식당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국가가 계약을 맺고 POSC 방식을 통해서 급식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급식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려 40년, 50년, 60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하면 복지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개념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사상.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배우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국가가 지향하는 사상, 사고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복지를 굉장히 관대하게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국가가 있고 나라가 진짜 선진국 잘 살면서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향, 즉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른데 그 국가들마다 저 나라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국가가 지향하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왜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 옛날에는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배고픈 사람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 스펙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요 뭐 기타 등등의 관계성의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요 사회복지 활동이 왜 복잡하냐면은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들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부분 구성원의 철학과 그런 이념 그런 뭐 경제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각각 사회복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위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도 사회복지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한 나라라 하더라도 제가 6.25 시대하고 지금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와 복지에 대해서 인색한 나라 그리고 그 국가 국민들의 그런 철학이나 그 시대의 경제력 그 시대의 문화 그 국가의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단일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일하게 적용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인권은 어떻게? 인권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인권은 짓밟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뭐가 됩니까?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또 뚱땡이가 요즘 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뚱땡이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독재 공산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가까운 나라도 보면은 또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현재 보면은 저희 중동 쪽 아프가니스탄 또 그쪽 나라들과 또 일부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면은 그렇죠.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 빼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 즉 그런 나라들에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사는 그런 국가에서는 인간의 인권이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모든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모든 사회에서 단일하게 사용될 수는 없다. 이유는 앞에서 제가 이만큼 설명드렸고요.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의의적으로 자 이거는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이제 1학년, 2학년 전문대생도 아니고 이제 심화반 4년제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의의적으로 사회복지는 뭐 사회, 소셜이라는 사회라는 형용사하고 복지라는 이 명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합성어죠.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있을 그럼 자, 소셜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물론 개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쉽게 말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가 뭐야? 루스의 사회 계약서를 보면은 소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는요, 혼자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너무 표현이 좀 그랬나요? 아무튼 이 소셜은 사람과의 관계성, 사회복지잖아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한 개의 관계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개인 혼자만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관계 속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웰페어는 보세요. 웰은 뭐예요? 웰과 페어라는 단어가 또 합쳐진 거죠. 이것도요. 웰, 잘 되어가는, 좋은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페어는 안락한, 만족스러운 상태. 그래서 잘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만족스럽고 적절하고 잘 되어가는 이러한 상태에 즉 소셜이, 즉 사회가 안 붙어버리면요,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만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만족이 될 수는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한 건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 이 3학년 수업 4학년인가요? 여러분들이 4학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너무 막 깊게 오래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뭐예요? 빨리 이 영상이 끝났으면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9월 28일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수업 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욕구는 빨리 수업 끝나는 거. 이게 가장 큰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욕구가 되겠고요. 취업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취업이 가장 큰 욕구가 되겠죠. 그것처럼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어느 사회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잣집이라 하더라도요, 돈을 한 달에 뭐 얼마를 벌면 많이 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수억 수천만 원 벌 수도 있지만요, 일반 가정에 봤을 때, 우리가 중산층 가정으로 보았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버는 가정이라면 참 이 소득이 그쵸, 괜찮은 집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더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는 또 달리 벌 수 있겠지만, 우리가 4인 가족 기준 중위 평균 소득이 480몇만 원이거든요. 물론 이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국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가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가정에 가더라도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어떤 사회든 어느 공간이든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결국 자원, 다른 말로 하면요, 속된 말로 하면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돈 필요하다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죠. 왜요? 지금 현대사회에서요, 가난하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다 빵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관계성의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빵 준다고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리 상담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 심리 상담을 하려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들까요? 결국 또 돈이 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문율과 같은 그러한 이제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 어찌 보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고등학교 때나 지금 대학 다니는 어찌 보면은 이제 1, 2학년 때라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직장생활 하면서 심화반은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수업하는 듣는 학생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안 받잖아요. 근데 용돈 받는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낼 때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보내는 그 시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휴대폰을 최신폰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대학생 되었으니까 운전면허증도 땄는데 아빠가 차 한 대 사줬으면 좋겠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한 달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제 아버지가 소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난달까지 아버지가 500만 원 벌어 오셨는데 이번 달에 2천만 원 벌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아빠 나 휴대폰 바꾸고 싶은데 이번에 좀 최신폰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우 기분이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요즘 코로나 시대로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지 소득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25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휴대폰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최신폰 좀 바꿔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그래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고 싶은 마음은 목까지 올라왔지만 아버지 현실적으로는요, 야, 아직 그 액정도 안 깨졌고 전화도 아직 잘 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어느 사회에서도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은 돈이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직면한 그러한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원은 항상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원이 항상 장롱문만 열면 돈이 막 쏟아진다면은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물론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욕구에 부딪힌 문제는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이든 그 사회든 그 국가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데 즉 자원이 필요한데 불행히도 그 자원은 항상 넉넉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원은 항상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이미 나오죠? 보세요.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즉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즉 자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필요할까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미 우리 사회에는 돈이 넉넉하게 자원이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사례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수업 듣고 나서 부모님께 500만 원 버는 가정이라면요, 부모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딱 한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매달 우리 조금만 더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1000만 원 버는 집에 가도요, 항상 보면은 한 200만 원만 더 있으면 참 이제 좀 더 여유로울 건데 항상 그런 말을 한대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논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그 200만 원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요 돈을 가지고 내 삶의 갭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용어를 쓰면은 내 삶의 빵꾸가 나지 아니하고요, 계속 이 정상적인 이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있는 저 부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래서 이 활동이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계부를 쓰고 돈을 딱딱딱딱 적절하게 잘 쓰는 데는 뭐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은 희소성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러한 뭐가 됩니까? 체계적이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잘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돈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 사례관리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 실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돈은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계획을 하고 써야 되는데 그것이 사례 관리라고. 그래서 그 사례 관리가 잘 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이상적인 복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에서도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 실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도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뭐 아동, 성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사회복지를 최소 3년 이상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 많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내용들을 이미 많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셨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실습을 이미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학부 2학년 때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이 현재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까지 제 말, 요 질문을 딱 들으시고요. 동영상을 일시정지 딱 하신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계속 틀어놓고 쭉 있으면 뭐 수업 내용이 지나가 버리니까 자,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고민 한번 해보셨죠?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러면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로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겠죠? 그 실전 세미나 시간에는 나는 이러한 내용이 참 사회복지 현장에서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정된 이 자원을 가지고 참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가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다른 누군가는 저분이 대답한 것도 우리 현장에서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저런 프로그램도 있었구나.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데 참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현장에서요.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자녀 한글 교육 서비스 아마 제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지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참 진짜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결식 아동들 있잖아요. 결식 아동.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돌 그룹 중에 이 구구단에 보면 세정이라는 이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었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는 많이 가난했다고. 그래서 이 급식 바우처 이 카드를 가지고 자기는 배를 굶지 않고 끼니를 그르지 않냐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요, 좀 자기가 이 말을 하기에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데, 자기가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분의
그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 급식 바우처 카드, 그래서 이 방학 때나 학교 급식이 안 될 때, 주말이나 이럴 때 이 급식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결식 아동들이 적절한 이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이 생체 건강 발달에 있어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 프로그램, 이것이 정말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사회복지 실천의 세미나의 개념인데, 이제는요 좀 더 세부적이죠. 사회복지의 개념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의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인데 소셜 워크에다가 프랙티스라는 게 하나 붙죠, 이제는요. 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이라면은 전체적인 이 사회복지의 전체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 거라면은 사회복지 실천은요, 그보다 좀 더 이제 어쩜 망원경으로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현미경으로 보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서요. 자, 내용 밑에 잠깐 간단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학에서 하나의 방법 또는 접근 노력으로서 사회복지를 보다 기술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이 아니죠. 좀 더 가깝게서 작게 보겠다는 거죠. 작게 본다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면밀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거나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실천 기술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 이게 아니라 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식 아동들에 대한 급식 바우처 서비스, 이런 식으로요. 결국 밥을 굶는다는 건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 바우처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식 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끼니를 거르지 않잖아요. 조금은 더 인간다운 생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천 기술을 강조할 때,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개인, 소집단, 가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 활동이라는 거. 꼭 개인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개입될 수도 있고 그 집단에게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가 발달한 초기에는 개인이나 개인의 성격변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좀 더 넓어졌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치몬드나 아니면 누구죠? 바오, 그리고 보햄, 이런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조금 미시적인 입장에서, 근데 이 사회복지 실천 자체가 예전에는 진짜, 지금도 현장에서 보면요, 개인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개인을 대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이나 그 소집단, 그 단체에서도 이런 실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와 환경사회의 조화를 이루도록, 클라이언트와 환경사회의 조화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결핍된 게 많이 발생해버리면요, 환경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사회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실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클라이언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무조건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고기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도 물고기를, 근데요, 자, 보세요. 빵만 계속 주게 되면요, 물고기만 계속 주면 물고기를 계속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요,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에 앞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물고기를 주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방법이 습득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역량이 강화된 다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기를 주면요, 이 사람은 이제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요. 자기 결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많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가 됩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와 이 개인의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자, 첫 번째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잠깐 첫 시간이라서 그건 짧게 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내용, 이미 여러분들 근데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 많이 보았던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 대해서까지 제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아마 요 챕터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챕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2주차 수업에 요 챕터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2주차 2차 실수업 시간에 다시 한 40분 정도 되는 수업 영상 하나 더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수강하셔야지만 2주차 수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주차 2차 실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